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종 캠퍼스에서 갖는 KU, The Future 총장과 교수의 대화 사회를 맡은 교무처장 박만섭입니다. 교육과 연구의 대화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KU, The Future 총장과 교수의 대화는 학교 발전에 있어 총장 및 집행부 그리고 평교수님들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을 인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본교가 가야 할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집행부가 진행하려는 사업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안내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이럼으로써 교수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월 27일에는 안암 캠퍼스에서 첫 번째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레 6월 4일에는 의료원 교원들과의 대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캠퍼스별로 또 학과장님들과의 그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안암 캠퍼스 대화에서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교수님들을 위해서 PC나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를 했습니다만 세종 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냥 전통적인 대담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먼저 선정되신 교수 패널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총장님 또는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형식, 그리고 사전에 포털을 통해서 접수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 마지막으로 현장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교수님들에서 직접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U, The Future 총장과 교수의 대화, 세종 캠퍼스에서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단상에서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염재호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과학기술대학 제어계측학과 김희국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과학기술대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 홍문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대학 경영학부 박종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약학대학 약학과 전영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김형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암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교수 패널은 교수위에다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수위에서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5분의 패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염재호 총장님께서 기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바쁜 시간에 또 점심시간인데 급하게 점심하시고 선생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19대 총장으로 취임한 지 딱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고대 구성원으로서 고대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총장으로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추진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총장 혼자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방향에 대한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튜닝을 해 나가면서 어떤 발전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그걸 공유하고 그걸 풀어나가는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이제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특히 총장으로서 전체 이제 경영이나 행정의 책임을 맡아서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저희가 등록금을 반값 등록금이라서 몇 년 동안을 못 올린 거라든가 또는 서울대학은 한 3,700억을 매년 지원을 교육부에서 해주지만 저희는 하나도 안 해준다든가 또 여기 가까이 있는 카이스트도 2,000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는 하나도 지원을 못 받는 이러한 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그 제약이나 한계 또는 평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재정적으로 지원해드려야 되는 데서의 한계 같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더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면서 모든 사회 시스템들이 다 바뀌고 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청년 실업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그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거의 가장 핵심은 마치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구조가 바뀐 것처럼 이제 20세기의 대기업 중심의 대량 생산 체제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다 붕괴되고 새로운 형태로 산업구조가 나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우리 자꾸만 이 문제를 20세기 방식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자꾸만 대기업 보고 고용을 늘려라라고 하는데 아까 점심 먹으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뭐 삼성이 시안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축구장만한 걸 지면은 거기가 시진핑 고향이라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시진핑은 굉장히 많은 고용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축구장만한 반도체 공장을 지면은 고용할 수 있는 게 3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용 유발이 됐겠지만 대기업은 점점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겁니다. 지금 한 13% 정도가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데 10%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질 거고요. 학생들은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지만 60년대에는 6%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직장은 굉장히 높은 직장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런 이제 미스매치들이 생겨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또 20세기 지식하고 21세기 지식이 같은 지식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이런 것도 다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면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고요. 우리 대학만 하더라도 지난 20년 동안은 특별히 이제 과학기술 쪽은 그랬습니다만 SCI 논문으로 모든 대학의 어떤 프로덕트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사실 제일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것이 학부 교육 같은 것에서 거의 학생들을 방목하다시피 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비판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가 없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안암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게오르그의 25시를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는 고려대학교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게오르그 25시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잠수함을 탈 때에 산소가 이제 희박해지게 되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게 됐을 때 빨리 위로 올라와야 돼.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토끼를 데리고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를 데리고 타면 토끼가 사람보다 한 6시간 전에 산소 호흡곤란을 먼저 증상이 나타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고려대학교가 빨리 그것을 민감성을 가지고서 뭔가 이제 바뀌어져야 되겠다. 우리나라 대학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가 정말 자유, 정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자유롭고 그런 걸 추구하고 왔는가? 정말 정의롭게 우리 사회가 되고 있는 것에 고대가 공헌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가? 본질적인 진리를 추구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많은 시스템들을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세종 같은 경우는 캠퍼스를 80년대 초에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에 분교로 시작을 했던 것이 아직도 21세기에 유효한 것인가. 세종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제는 캠퍼스화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캠퍼스 특성화 전략 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뭐 이제 패널에서 질문해 주시면은 답을 하고 나누게 되는 것은 이제 이런 변화를 하게 될 때에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오해도 생길 수 있고요. 서로 지향하는 방향은 같은데도 가는 길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하고 조화를 이룰 건가 하는 측면에서 교수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이 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한 번 이런 모임을 가졌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출발점이고 여러분들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총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장 혼자만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동의도 구하고 어려운 점을 같이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저도 아주 진지하게 선생님들 의견 듣고 또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 나누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먼저 패널로 참석하신 교수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 그리고 그에 대한 패널의 추가 질의, 또 그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 이 첫 번째 형식이고요. 두 번째, 사전에 접수받은 교수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이 답변하시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요. 또 최대한 많은 교수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지금 패널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의 질의는 각 3분 이내로 해주시고 1회에 한해서 추가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총장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는 해당 패널이 우선순위를 갖고 질문을 하실 수 있고, 만약 해당 패널이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패널 중에서 한 분이 한 분에 한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좀 진행을 위해서 한 1분 정도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사전 좀 접수를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세종 캠퍼스 특성화에 대한 질문이 다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가나다 순으로 하지만 후순위에 계신 패널 분께서는 앞순위에서 하신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하실 질문을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혜업 교수님 먼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저희 선생님들께서 모아주신 질의를 좀 읽는 방식으로 해서 질의를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대답을 듣는 것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읽겠습니다. 저희 신규 임용 교원 채용에 지금 사실 인문대학이 심각한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요. 인문대학이 일종의 비특성화 학과라는 게 이제 서울과 겹치는 게 지금 저희들이 4개, 5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중, 영독, 사회학과까지. 그래서 신임교원충을 위한 배정이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2, 3년 지금 물론 이제 몇 개과는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저희 방병석 학장께서도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특성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많이 지금 걱정을 하시고 또 TF팀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교원 충원에 있어서의 좀 어떠한 교수님들 사이에 혹시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특성화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 자연과학이나 또는 또 우리가 경영학 쪽, 경상대 쪽과 달리 저희 인문학은 좀 아무래도 움직임이 보수적이고, 이렇게 그때그때 아주 그냥,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은 논의를 교수님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행이 상당히 더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의 어떠한 교원 충원에 대한 부분이 제한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선결 조건이 돼야 저희들이 교원 충원을 나름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전번에도 한번 저희 인문대 간담회 때 총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졸업 후에 취업률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인데, 사실 인문대학 전체, 문과대학, 안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주 옛날과 같이 엄청난 취업률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인문학 분야, 특히 문과 분야,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그런 경쟁력. 근데 또 따져보면 입학 성적에 있어서는 아직은 20세기식 방법이긴 합니다만 총장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 사실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낮은 높은.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국중영도 사회학과까지 있고, 북한학과, 고미사학과, 문창과 이미
특성화가 안암이랑 겹치지 않은 부분에서 특성화가 됐다면 그 특성화과들이 현재로서는 사실 뭐 입학 성적이나 대해서 저도 예전에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엄청난 그러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경쟁력으로 생각될 수 있는 건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저희의 특성화 방향과 총장님의 그 의중을 갖고 계시는 인문대학의 특성화 방향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 예, 공통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과기대에서 또 이제 질문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아마 조금 오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걸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얘기를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분교 정책을 철폐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교가 돼서 안암하고 똑같은 학과들로만 다 꽉 차 있으면은 세종 캠퍼스는 그냥 지방대학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1980년대 초에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우수 대학들이 지방에다가 분교 캠퍼스를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었고요. 그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야간대학을 만들려고 했는데 야간대학은 대부분 연대나 저희가 원하진 않았었고 그래서 지방 캠퍼스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연대하고 저희 고려대학교는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가까이 수도권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100km 바깥을 넘어서게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요. 뭐 다른데 뭐 성균관대학교나 경희대나 뭐 그런 대학들은 대부분 가까운 주변에 뭐 수원, 용인 이런 데 자리를 잡아갖고 거기는 일찍 이제 통합까지 하면서 캠퍼스를 조정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 캠퍼스화를 한다는 것이 안암하고 세종하고 통합하는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자족적이고 자율적인 캠퍼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그렇다고 해서 안암하고 학과가 중복되는 것을 다 없애라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전국에 있는 대학으로 봤을 때 처음에 분교로 시작했을 때에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학문 분야들, 인문대학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국문학과라든가 영문학과라든가 이런 과들이 다 있었는데 이 과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들하고 경쟁력을 할 때에 특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보면 그냥 지방대학의 순위에서 거기서 경쟁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특화가 돼야 된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뭐 인문대학에서 두 번째 그 신규 교원 임용하고도 관계됩니다만 고고미술사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뭐 꼭 안암에 없어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세종이 인문대학의 캠퍼스에서 나갈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지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경쟁력을 뭘로 보느냐, 취업률이냐, 입학시에 높은 학생이냐, 뭐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거하고는 크게 양적인 어떤 경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라고 하는 그중에서 인문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우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서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할 테니까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인문대학의 대표적인 게 북한학과라든가 고고미술사학과는 이제 특성화가 된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학시에 높은 학생들이 온다. 이것도 좋은 거지만 잘못하다 보면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2014년에 자퇴율이 209명에 달한다는 것은 좋은 학생이 왔다가 결국 떠나버리게 되면 그 학생들이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고서 우리가 좋은 교육을 가르치는데 그런 것에서 혹시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경쟁력은 저는 양적인 경쟁력이 아니라 질적인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혁 교수님 뭐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캠퍼스화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총장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뭐 다 학교도 파악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의 그 분교 체제로 시작했던 그 경계권에 있는 대학들에 좀 전화를 걸어보고 좀 거기에 저는 영문과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는 좀 제가 주시했던 것이 이제 한양대학의 안산 캠퍼스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은 그 캠퍼스 이름 자체를 에리카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영문과란 어떠한 그런 그 영문과 뭐 동문과 불문과 이런 식의 것을 문화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문화대학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놓고 물론 이제 캠퍼스 이름도 새로운 이름이 됐겠죠. 그 에리카라고. 그다음에 그 영미 언어문화학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그 서울에 응용언어 문화 콘텐츠 대학원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시작할 때 미비했으면 지금은 저희가 한 명 뽑는데 뭐 한 20명씩 오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그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의 어떠한 이러한 캠퍼스의 전체 아니면 인문대학의 전체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재차 여쭙는 바입니다. 예, 선생님.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에리카 캠퍼스는 굉장히 성공적인 거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평을 받고 있는데 주로 뭐 문화인류학과도 그쪽에 가 있고 이제 문화 중심으로 인문사회계는 돼 있고 그 과학기술계 쪽은 거의 대부분 산학협력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어 특화가 돼 있어서 에리카는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득권을 안 건드리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가 우리 고려대학교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하셔갖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특성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게 질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 돼도 좋습니다. 이게 뭐 융합 문화가 되고 문화 콘텐츠가 되고 인문대학은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커리큘럼도 그렇고 그것이 전국에 있는 뭐 200개 4년제 대학 중에서 독특하면서도 좋은 학생들을 잘 키워내고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그 학생들이 나중에 배출이 돼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화가 돼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이제 지원을 해드리죠. 하지만 전통적인 학과로 있으면서 국문과, 영문과로 있으면서 계속 충원해달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충원을 해드리면 특성화는 점점 멀어지는 거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특성화가 먼저 돼 있는 데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총장으로서의 어떤 고민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특성화되는 방향으로서 이렇게 변화되는 곳에서는 우선적으로 제가 여기도 뭐 그런 거 지적을 했으면 인문대학이 교수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저도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안 바꾸고 특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숫자만 많이 늘려주게 되면 나중 가서는 더 못 바꾸니까 이 기회에 바꾸게 되시면 그 부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패널 질문 받겠습니다. 김희국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너무 일반적인 얘기지만 학교가 발전하는데 두 가지 사항이 있다면 마이크를 가까이 좀. 예.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우수한 연구 활동 지원 체제를 갖추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뭐 수월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것.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수한 또 마찬가지로 교육 인프라 구축 그리고 위상 확보를 통해서 우수 학생을 유치해서 교육해가지고 우수한 인재로 배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세종 캠퍼스의 그 연구 성과 측면을 보면 사실상 우수 교수 초빙 전략 그리고 서울 생공원 활용 그리고 학교에 일관된 연구 중심 그 전략 등으로 해서 그 주변 대학보다 그 월등한 그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기술대학의 경우는 대충 한 국내 20위권 정도에 속하는 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적인 측면을 보면 현재 그 세종 캠퍼스의 그 교육 인프라라든가 그 학교 의상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뭐 지정학적, 지리적인 문제도 뭐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재정 지원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체계적인 발전 체계 구축 및 실용적이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전략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그 세종 캠퍼스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개선과 그 세종 캠퍼스 위상 회복에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질문입니다. 사실 그 세종 캠퍼스의 교육 인프라는 뭐 지난 한 2년 전에 그 교육부에서 특성화 학과 그 과제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그 세종 캠퍼스에 속하는 학과들이 전부 서류 평가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중부 그 지역 대학에서는 거의 그 인프라 구조는 거의 최하위권으로 확인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그 인프라라는 것이 상당히 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면 학부 강의실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학부 실험실도 부족하고 기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연구 측면에서도 대학원 정원도 부족하고 실험실도 부족하고 더구나 또 전임 교수 교원 확보율도 심각한 상황이고 또 재학생 장학금 지원 비율도 작고 그리고 뭐 산학협력단 독립법인도 취업 허가가 안 나서 일부 지역 과제에는 뭐 참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그 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 자체의 그 행정이라든가 혹은 투자 그 지원의 그 미흡으로 인한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주 부실한 상황에 있는 저희 세종 캠퍼스의 인프라에 대해서 앞으로 총장님께서 어떤 그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은 또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프라 구축에서는 사실 학교 그 목표로 하시는 학교 위상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학생들 유치도 가능하고 또 연구 성과도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서장 캠퍼스의 그 위상에 관계되는 건데 위상이라 하면 인지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가 혹은 취업률이 좋은가 뭐 이런 것으로 뭐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 위상은 아까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서창에서는 일부 그 질적 저하는 고려하지 않고 편입장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결국 또 질적 저하가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그 대학 지원자 수가 감소가 아주 심하게 일어난다고 그 나오고 있는데 그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더 심각한 수준까지 우리 그 서창 세종 캠퍼스의 그 위상이 하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그 위상 하락을 피해서는 학교 내에서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또 타스크 팀 같은 걸 구성을 해서 그 빈틈없는 전략을 좀 수립하고 추진해 갈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장님께서 세종 캠퍼스의 이러한 그 긴박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려대학교의 그 명성에 걸맞는 세종 캠퍼스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임기 내에 가능한 긴급 지원 계획이라든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익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총장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첫 번째로 위기 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이 세종 캠퍼스의 위기 의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달 처장회의를 여기 세종 처장회의에 지금 참석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인문대학 선생님들하고도 만났었고 오늘도 이제 과기대 선생님들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분교 정책을 끝내고 캠퍼스화를 해서 제2의 창학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하고 여기 세종에 계신 선생님들이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의 역할 분담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교육 인프라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마지막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다. 당연히 그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암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만 행정 시스템 자체도 소위 말하는 정규직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기획관리직으로 표현을 하는데 기획관리직 선생님들은 단순 사무에 종사하지 않고 조사 분석 연구하는 쪽으로 다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과별로 세크리터리들을 두게 해서 그런 분들이 단순 사무직을 이제 맡게 해갖고 이제 종합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전체 행정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종 캠퍼스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것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담당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예를 든다면은 학생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2년 전에 기획예산처장 할 때도 제일 먼저 한 것이 학생 복지시설을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주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잘하신 것은 과기대 중심으로 연구를 개별적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에 나오셨던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안암도 상당히 그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저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잘 키울 건가, 20, 30년 뒤에 학생들이 어떤 모습일 건가를 고민해 가면서 교육에 대한, 특히 학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할 겁니다.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특히 과기대 중심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가 좋지만은 사실 구체적으로 다른 지방에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하는 경쟁 대학에 비해서는 학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성화된 것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솔직하게 불편한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학부 학생들한테 준 인센티브는 안암에서 이중 전공할 수 있다, 이런 거 가지고서 그냥 안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이 친구들한테 제가 행정대 부총장 하면서 차이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펀드레이징을 해서 학생들을 중국어를 8주 동안 배우게 집중 강의를 시키게 여기서 하고 중국에서 하는 걸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세종 학생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세종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고 안암에서 한 것을 그냥 프리라이딩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암은 그러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안암의 학생들, 학부 애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거 하는데 재원이 필요하고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당연히 저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부터라도 캠퍼스화를 할 때에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이 학교도, 이 세종 캠퍼스도 케어를 받고 학생들이 여기에 왔을 때 자긍심을 느끼면서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세종 캠퍼스의 특화된 학과의 학생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뒤에서 인프라라든가 서포트해야 되는 거 필요한 부분들은 다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 갖고 오시면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혁 선생님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교수 임용도 마찬가지고 교수 임용이 좀 적다,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해결했냐 하면은 학생들이 안암에서도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됐었지만은 이제는 이거를 분리해서 지금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기에 더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특화가 돼서 특성화가 된 프로그램, 특성화가 된 강의, 특성화가 된 주제, 학문 분야를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아직까지는 서로의 그런 거가 있겠습니다만 많이 받지 못해요. 앞으로 많이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김익 교수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과거 그 학교 당국에서는 아마도 서창에서는 수없이 많은 그 제안이 들어갔었고 그랬었을 텐데 고려대 전체에서 이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결국 모든 것이 재원 문제인데, 그래서 아마 제대로 잘 반영이 안 되고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주변의 지역 대학도 보면 동일한 재원을 갖고 자립형으로 대학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은 그래도 명성이 있는 고려대학교라는 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그리고 우리 그 서창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안 같은 것도 좀 받아들여 주시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 학교가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벗어나는데 좀 도움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원은 오히려 안암보다는 세종이 좀 여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본부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 정책적으로 제안을 많이 했던 거가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도 모든 재원이라는 것이 제한이 있어서 그 재원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가장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특별히 이제 고민하시는 게 뭐 인지도 취업률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고요. 뭐 산학협력단 독립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풀려고 생각하고 심지어 뭐 전체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유연학기제 같은 것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연구하시기도 편하고 해외에 나가서 네트워킹하기도 편하고 하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하는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그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합리적인 차원에서는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들의 가장 큰 민주 중에 하나가 시간 조정인데요.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다음 패널께서 좀 더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널로 박종찬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 미래발전위원회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육, 세종 캠퍼스의 교육을 발전시켰다 이런 그 의지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시고요. 그래서 원론적인 관점에서 제가 그 학부모로서 또 학생으로서 다니고 싶은 대학을 한번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 4명의 아이들을 고려대학교도 보냈고, 그다음에 국내 대학도 보냈고, 외국의 대학들도 이렇게 보내고, 이제 막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었는데요. 학부모로서 보내고 싶은 대학은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대학은 그 아이들이 적성을 찾아서 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 교육을 통해서요. 그런 다음에 그 자기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는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또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직장을 잡는데도 이 문제가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세종 캠퍼스가 사실은 한동안 굉장히 희망에 젖어 있었거든요. 이 세종시가 들어오고 하면서 여건이 좋아질 거다 했는데 지금 그 지표로 이렇게 그 나온 거 보니까 2012년에 109명, 2013년에 142명, 2009년에 총장님께서 14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209명이 자퇴를 했어요. 그런데 비율을 보니까 한 해에 한 1,600명 들어오는데 비율로 보면 13% 정도 학생이 자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또 우수한 학생들이니까 또 그만두고 더 좋은 데를 찾아서 갈 거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볼 때 저희가 굉장히 세종의 교육이 위기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학부모가 바라는 바람직한 교육, 적성을 찾아주고 그다음에 전공을 찾아주고 죽어라고 공부시켜서 애들이 4년 동안 밤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뿌듯하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이렇게 미국 여러 대학도 찾아보고 한국도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는 없고요. 미국에서는 아직 대학에 들어올 때 뭘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 상담을 통해서 보면 4학년 졸업할 때 너 뭐 할 거니 하면은 자기가 뭘 할 건지 방향도 못 잡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대학들이 미국의 소규모지만 리버럴 아츠 칼리지들이 그런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이제 고민하다가 막내는 이제 그런 대학을 지금 이제 보냈는데요. 최근에 2015년 중앙일보 5월 18일자 보면은 20면에 보면은
한국 대학 리모델링이라는 칼럼 그 기사에서 가천대가 또 인성교육하고 전공교육을 융합해서 인품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기른다. 이러한 목표로 이러한 리버럴 칼리지 교육을 지금 지향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출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사이즈하고 또 저희 대학의 여건을 볼 때는 이러한 대학 그 교육 방식을 지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장님께서 지금 그 고민하시는 이런 그 세종의 방향에 대해서 특성화도 있고 하지만 교육에 방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이런 리버럴 칼리지가 도입하는 보면은 전공 없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전공도 적성에 맞게 설정하고 또 본인의 그 적성에 따라서 교수님들 여러 명을 동시에 그 해서 전공도 만들고 이러한 교육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수 대 학생 비율이 한 미국 같은 경우는 10대 1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 3, 40대 1 되니까 여건은 현재 열악합니다만 저희 뭐 자유전공학부 이번 발전위원회에서 나오는 안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일단은 뭐 그런 방향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총장님 구상이 좀 있으신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또 교육의 관점에서 교수님들 가운데 저희 신입 교수님들 오실 때 항상 영어로 그 강의 시연을 하고 의무 강의를 다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어 강의를 통해서 교육의 내용을 그 전달받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저희 학생들 수준도 그렇고 교수님들이 강의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영어 강의를 의무로 신임 교수님들 계속 그 해야 되는 게 그 맞다고 보시는지 총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그 리버럴 아트 칼리지로 가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가천대학이 그런 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가천대학이 진짜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신은 없고요. 오히려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개념으로 가는 데는 한동대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작지만 교수님들이 정말 학생들을 거의 1대 10, 1대 7 정도의 개념으로 제가 아주 이전에 한동대에 처음 시작했을 때 교육부 평가하러 내려가 봤는데 깜짝 놀란 거는 거기는 다 동아리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들이 거의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그냥 아이들하고 인성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데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좀 자신은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또 조건이 우리는 과기대가 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리버럴 아트 칼리지로 갈 건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자신이 없고 여건이나 이런 지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리버럴 아트 칼리지로 가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저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영어 강의에 대해서는 영어 강의의 문제점은 많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우리나라가 모든 기준을 하나로만 잡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저희가 사실은 뭐 10여 년 전에 글로벌 KU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국제화가 좀 돼야 되고 앞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교육부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영어 강의를 평가 지표에 다 집어넣다 보니까 사실은 뭐 많은 지방대학 같은 데서는 꼭 영어 강의를 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닌데도 다 그걸로 하고 영어 강의를 할 줄 아는 사람들만 교수로 임용을 하고 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져서 저는 이런 왜곡 현상은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 캠퍼스의 경우도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셔갖고 우리 애들을 잘 키우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안 하면서 영어 강의라니까 무조건 여기도 다 영어 강의를 했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과기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이제 무크나 플립드 러닝이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강의 자체는 표준화된 강의를 영어로 되어 있는 강의를 차라리 학생들한테 보고 오라고 하고 수업 시간에는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플립드 클래스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영어 강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동일한 과목을
뭐 우리 교무처장님 계십니다만 뭐 경제원론, 미시경제 이거를 10분 선생님, 20분 선생님들이 쪼개갖고 50명씩 가리키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걸 표준화된 거를 그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이런데 500명, 600명 한 번에 앉혀놓고 가리키고 반은 쪼개가지고 10명, 15명이 토론하는 강의식으로 해서 TA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은 전공 과목을 더 강화해서 가르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 물리, 일반 화학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고려대학교가 먼저 주도해 나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박준영 교수님 추가 질의 있으신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세종 캠퍼스에서 어떤 교육 중심하고 연구 중심하고 이런 어떤 비중이랄까 그런 거를 어떻게 정도 생각을 하시고 조정해 나가실 건지. 그거는 뭐 안암이나 여기나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항상 교수님들도 당신 선택하세요. 교육 중심 교수가 되시겠으면 연구 중심 교수가 되겠으면 이러면은 선생님들이 전부 다 내가 뭐 교육만 하면 난 연구 못하는 사람이라서 다 연구 중심으로 갔습니다. 이게 80년대, 90년대부터도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교수님들의 평가 방식도 지금 교무처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공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교육, 연구, 사회봉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교수님의 특성에 맞게 퍼센테이지로 합해서 100%가 되게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하나가 뭐 50%, 60%를 못 넘게 해서 나는 연구는 한 30%만 내가 하는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교육은 내가 50% 애들을 정말 하나하나 잘 가르치고 수업도 잘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50% 또는 뭐 산학협력 인턴도 하고 애들 데리고 어디도 가고 이런 것들을 잘하겠다라고 하면 그쪽에 뭐 30%에서 선생님들이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연구를 잘하시는 분은 나는 연구를 한 50% 인정받고 싶다라고 해서 평가 방법을 교수님의 특성에 맞게 해야지 획일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학이 이대로 가도 좋은가 하는 걸 문제를 봤을 때는 이게 연구소인지 대학인지 모를 정도로 연구만 항상 높은 점수를 받게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인데 연구는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를 잘하시는 게 필요한 건데 마치 연구만 하는 거가 지난 20년 동안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정돼야 되고 좋은 방안을 세종은 세종 나름대로 만들어 갖고 저희한테 같이 하셔서 그러면은 여기 나름대로 룰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셔 갖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고민하시고 워크샵하시고 제안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전영희 교수님 네 번째 패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학대학 전영호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3 캠퍼스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원의 발전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제3 캠퍼스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세종 캠퍼스 제2창학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세종 캠퍼스보다 제3 캠퍼스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빨리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셔서 또 저희를 또 미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돼서 전혀 사실 저희는 이 세종 캠퍼스에 이제 발을 디디고 있고 세종 캠퍼스 정말 다들 열심히 하시고 발전 꼭 반드시 발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고려대학교 전체의 발전 방향에 맞다면 저희가 이제 그 발전에 맞춰서 저희가 좀 노력하고 움직인다는 생각이지 이것을 전체적인 발전 방향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총장님 처음에 취임하실 때 또 그러셨고 여러 가지 제3 캠퍼스 조성에 대한 것을 발표하셨고 또 미디어에도 많은 보도가 있어서
제가 이제 신문도 스크랩해서 보고 했는데 근데 과연 저희가 이렇게 이런 언급된 바와 같이 미디어에 또 언급된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총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면 저희는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현재의 현황이나 향후 계획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원 발전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 교육 학부 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굉장히 그것을 이제 몸에 부대끼면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연구와 대학원의 발전이 이런 학부 교육의 발전을 함께 견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의 발전도 굉장히 빼놓을 수 없고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학대학이 이제 설립된 지 이제 5년이 다 돼가는데 예를 들면 대학원생 TO 문제라든지 저희 약학대학 대학원 등록금 현실화 문제 같은 것은 설립 당시부터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렸지만 거의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이제 물론 우리는 뼈를 깎는 작은 노력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또 이런 것이 이제 각 단과계약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전체 차원에서 어떤 대승적인 어떤 안목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또 이제 대학원 전체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제 새로운 뭐 어떤 학문 분야와 이런 분야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총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재산 캠퍼스에 대한 거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원래 약대는 2017년까지 이전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재산 캠퍼스에 그 대지를 구입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차례 뭐 LH공사 또 그리고 행복청 사람들을 만났고 부총장님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또 미래전략실장님이 여러 차례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겁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는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저희가 재산 캠퍼스를 조성하는 그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재산 캠퍼스는 초기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발전이 됩니다만 초기에는 전문대학원 수준의 이제 뭐 박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특히 예를 글로벌 뭐 국가정책대학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FTA, ODA 뭐 이런 사람들을 육성하고 하는 거를 가게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띵크탱크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학과도 있고 통일 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띵크탱크가 가야 되는 것들.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로 우리 과기대가 있습니다만은 과기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산학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것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체적으로도 많이 오늘 이제 특성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관심이 재산 캠퍼스에 있으실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2020년 또는 2030년이 되면 여기서 특화가 된 학과들은 학부도 이 그때 정도 되면 아마 옮겨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임기 동안 아니겠습니다만 큰 틀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준비돼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한 학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서서히 이전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또 그것도 계획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청에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는 있고요. 이제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가게 된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특성화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2023년이 되면 현재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56만 명에서 2023년이 되면은 40만 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16만 명이 줄어야 됩니다. 근데 그 타격이 대부분 지방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저희도 특성화를 빨리 해서 저희가 많은 원오브댐의 지방 대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제 강하게 주장했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빨리 준비가 돼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재산 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프라도 훨씬 더 편안하게 되고 또 아까 박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그때 합의가 돼갖고 여기를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특화를 시켜서 예를 든다면 뭐 한 학년에 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되는 데를 만들 것이냐. 그럼 그때 가서 한 2020년 정도는 논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을 본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여기서도 끊임없이 매 학기 매년 세종의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그 방안들을 본부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발전하겠습니다 제시를 해야지. 여태까지 30년 동안의 역사는 거의 본부에서 정해준 대로 하거나 안함이 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셔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 아까 김영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수용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만들어 갖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원 학생 수 등록금 현실화의 문제는 이게 약대가 여기서 안암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암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과대 같은 게 신설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도 대학원 학생 수가 적어갖고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TO 조정은 뭐 여기도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여기 대학원 시스템에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과가 2년, 3년 지속이 되면은 그것을 TO를 조정하는 그런 걸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서서히 조정을 해야지 이게 본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한 가지 저는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여기 교과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이런 특성이 돼 있고 대학원의 수요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증원 요청 같은 거는 제가 이제 그 총장으로서 이제 본부 차원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등록금 현실화 문제는 아마 그런 거였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약대가 신설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정 부담을 학교가 안아야 되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대라고 하면 나왔을 때의 전문인으로서 마치 법전원이나 이런 데처럼 거기는 약간 수익자 부담의 그런 것은 담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냥 똑같이 과기대 수준으로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런 논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론은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합리성도 일부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답변이 충분히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굉장히 말씀 감사하고요.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학과장 회의 있으니까 또 말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짚은 것은 이제 이런 그 재산 캠퍼스 추진 과정 같은 거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없지 않나. 저희 약학대학에서는 저는 정말 신문을 보고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소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커뮤니케이션 물론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좀 총장님께 건의드리고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자세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장단에 어떻게 춤을 춰야 될지 몰라서 저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이제 사실 지금은 우선 중요한 게 땅도 사야 되고 이 큰 틀을 먼저 만들어 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나 하나하나 부분이 가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먼저 우선순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대하고 협의를 안 한 거지 약대가 가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이니까 준비는 하셔야 될 거고요. 가을이 돼서 구체적으로 이제 땅도 구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문표 교수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패널 질문인데요. 지금 사전 받은 질문지는 굉장히 상세하게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저 요점만 딱 지금 뭐 여러 가지 시간 제약도 있고요. 그래서 요점만 요약한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학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 홍문표 교수입니다. 제가
가시가 아닌 게 오늘처럼 원통한 적이 없는데요. 그 좀 뒤에 밀리다 보니까 사실은 총장님께 질문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과 이름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인 것처럼 사실은 저희는 10년 동안 이 특성화라는 제목 하나 가지고 그 과내외적으로 굉장히 이제 스트러글 했던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성공적으로 10년의 세월을 쌓아왔다고 자부하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서 특성화 관련된 내용만 총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가 세종 캠퍼스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대학에 관련된 거. 그래서 세종 캠퍼스에 관련된 최근에 이제 특성화 관련된 이제 나오는 논의가 크게 키워드 3개가 동시에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가 특성화, 두 번째가 차별화, 세 번째가 이제 캠퍼스화. 그래서 이제 차별화라는 그런 의미는 사실은 이제 세종 캠퍼스가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나 어차피 저희가 현실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 거점 대학들하고 경쟁해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차피 인류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좀 논의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종 캠퍼스가 차별화를 하고 특성화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단 인류화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이제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계속 반복을 해서 했던 그 차별화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현 총장님께서 차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 세종 캠퍼스를 분교 지위가 아닌 캠퍼스 지위로 하시겠다. 이제 그거를 그 약속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과연 캠퍼스 지위가 됐다고 해서 세종 캠퍼스가 차별화될 거냐, 인류화될 거냐, 세종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이 안한 캠퍼스하고 다 다른 학과 이름을 가지고 그 다른 학과들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세종 캠퍼스가 차별화되고 인류화되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고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또 저희가 연구비나 연구과제를 수주할 때 확실한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조건 담보되느냐. 근데 분명하게 생각하기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차별화 얘기를 하고 이 인류화 지원을 이제 인류화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얘기가 세종 캠퍼스를 차별화를 해라. 그래서 그것으로 세종 캠퍼스가 캠퍼스화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캠퍼스화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학과. 근데 그 차별화도 조금 의미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쨌든 캠퍼스화 할 수 있는 이 다른 이름을 갖고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학과를 갖고 만들어 오면 이제 그때부터 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자칫 잘못 들으면 이런 얘기를 들리거든요. 자, 내가 선을 정해놓고 그 선에 맞춰오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 나는 잠깐 발을 빼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좀 노력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가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애를 써야 되는 건 맞는데 두 가지 질문인데 이제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총장님이 임기 내에 이 세종 캠퍼스를 그 캠퍼스화, 그러니까 분교 지위를 탈피해서 이 캠퍼스화 하시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러면 그것이 그냥 그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신지 그거를 조금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캠퍼스화 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세종 캠퍼스 내에 또 많은 어려움과 교수들의 희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희생 뒤에 우리가 캠퍼스화를 성공하고 이렇게 어떤 차별화가 됐을 때 단순히 교수 충원도 어차피 교수 충원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교수 충원을 누구한테 해주고 그러니까는 이쪽 집 뺏어서 저쪽 집 뺏어서 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세종 캠퍼스가 이제 이 캠퍼스화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이 특화가 됐다면 그 이후에 정말 세종 캠퍼스가 인류화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도 없이 그냥 차별화해서 프로그램을 바꿔 보시오. 우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로만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10년 넘게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은 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세종 캠퍼스의 노력이 왜 이제 정상적으로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이거 조금 더 이제 총장 선생님한테 제가 좀 아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2004년도에 저희가 몇 가지 연구 지표를 뽑아 보니까
저희 세종 캠퍼스의 과기대, 물론 과기대에 국한되지만은 그 1인당 연구비 수주액이 1억 5,7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그 안암 캠퍼스와 신촌 그 캠퍼스의 전체 캠퍼스 평균이긴 하지만 안암 캠퍼스가 1억 3,600, 그다음에 신촌 캠퍼스가 1억 6,500이어서 그 캠퍼스학 비교라서 조금 그 이 비교의 그 이제 그 대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저희가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원 1인당 국제 논문 수도 저희가 0.7편으로 안암 캠퍼스 전체 0.8편, 그다음에 신촌 캠퍼스 0.78편에 비해서 조금 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세종 캠퍼스가 1인당 0.72건인데 안암 캠퍼스가 0.42건, 신촌 캠퍼스가 0.32건, 그다음에 취업률이 저희가 66%, 안암 캠퍼스가 69%, 그다음에 이 신촌 캠퍼스가 64%.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표상으로 볼 때 그 상당 부분 이제 그 저희가 노력을 해서 왔는데 그럼 그 동안에 그 세종 캠퍼스의 과기대에서 나름대로 학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편차는 있는데 그 각 학과별로 진행되어졌던 특성화 노력, 그것이 단순하게 연구 역량만 높인 것이 아니라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 자체를 다 뜯어 고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이들한테 그 학습에 대한 만족도도 높여주고 취업률을 높여놨는데 이런 그동안에 진행되어졌던 이제 그 전체적인 그 과학기술대학의 특성화 노력에 대해서 사실은 그 총장님의 좀 정확한 그 의견과 그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번 1학기 때 그 과기대학 신임교원 충원율이 0%입니다. 100% 리젝을 하셨거든요. 단 2명을 이제 본부에 설악을 해주셨는데 가속기 대학 2명인데 사실은 가속기 대학은 특성화라기보다 가속기 대학이 만들어질 때 저희가 교수를 뽑아야 되는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맨드토리였어요. 그래서 그거 2명을 제외를 하면 과학기술대학은 1명도 신임 교수 충원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과학기술대학은 총체적으로 특성화가 안 됐다고 보시기 때문에 신임교원을 안 주신 거냐 아니면은 신임교원을 주기는 줄 텐데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신임교원을 주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클리어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총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셔야지 시간에 맞출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을 너무 복잡하게 하셔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은 충분한 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과기대에서도 그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 특성화를 나름대로 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신소재학과나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 특성화했죠. 특성화했는데 특성화해서 경쟁력이 있으면은 왜 우리가 위기인가요? 위기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문제는 뭐냐? 저는 생각할 때 물론 뭐 커리큘럼 바꾸셨다라고 하지 기본적으로 봤을 때의 연구의 특성화는 분명히 하셨다라고 봅니다.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비슷비슷한 연구를 하신 거는 사실이고 그렇게 특성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고 싶은 거는 세종 캠퍼스 전반적으로 학부 교육부터 이 학과가 전국에 내다 놓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유니크한 학과다라고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상품으로서의 특성화가 돼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다라는 거고 아직까지 제가 설득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성화를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캠퍼스화하고 특성화, 차별화 다 이렇게 섞어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특성화만 되면 캠퍼스화가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거는 캠퍼스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제 조건이지 이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면 다 특성화가 됐다? 그거 아닙니다. 이 세종 캠퍼스나 안암 캠퍼스는 어쩔 수 없이 전통적인 학문 분야로 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런 질문 나왔으면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서 모든 학문을 골고루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도 그러한 우리나라 전체의 학문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 캠퍼스는
보편성을 가지고서 경쟁을 하기에는 재원도 그렇고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고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우리 안암의 공대에도 그런 주문을 합니다만 우리가 영원히 SCI 논문 갖고 경쟁을 하게 되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하고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1년에 3,700억, 2,000억을 대주는 학교고 우리는 한 푼도 지원을 못 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공계 연구를 경쟁력을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28개의 건물이 있지만 단 하나도 정부에서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성화를 해야 된다. 공대도 반 정도는 오히려 단아 협력을 하고 특성화를 시켜서 애들을 CTO를 만들든가 이런 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세종 캠퍼스도 각 학과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다 인정 안 하는 거냐?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연구 부분에서 잘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한데 학부 수준까지 포함해서 그 학과가 또는 과기대 전체가 우리나라에 내놓았을 때 200~300개 대학 중에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로 와서 오게 되면은 이렇게 달리 취업이 되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 특성화를 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통계를 여러 개 말씀하셨는데 안암 캠퍼스 연구비 수주액 통계가 공대 통계입니까? 아니면 전체? 그러면 곧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안암 캠퍼스는 인문사회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허 지적재산권을 얘기를 하면서 과기대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종하고 비교해서 우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니네하고 차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논리의 모순이 있으니까 그 논리의 과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논리는 저한테는 설득력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그 세종 선생님들 대학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연구 잘하고 있는 학과들 과기대 중심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그거 인정하고 그 부분에서 감사하게도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과기대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문대, 경상대, 과기대를 다 포함해서 특성화가 되고 캠퍼스화를 하고 싶다. 그렇게 가겠다라고 여기 세종의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가셔야 된다. 가면은 제가 지원을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총장이 생각하는 특성화가 뭐냐? 그거는 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만 얘기해야지 제가 어느 학과를 특성화시키고 어느 학과하고 어느 학과를 합쳐라 이런 거는 그때부터는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총장으로서 그런 거를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알아서 특성화를 하시면 거기 지원해 드리겠다. 그러면 특성화 안 하는 학교는 뭐 차별하는 거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총장으로서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해주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왜 우리는 사람 안 뽑아주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과기대가 지난 학기에 교수 임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임 총장님이 작년에 안암도 그렇고 작년도에 상당히 임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용 수요가 많이 있고 특화된 요구가 있으면 해드릴 텐데 과기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학기에 과로소도 특화를 시키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오시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고려를 하죠. 그런데 제가 교무처장님하고 계속 상의를 했습니다. 여기도 올라온 거 이거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지난 학기에 이미 채용이 많이 됐고 하기 때문에 무슨 특별히 채용을 이번 학기에 해드려야 될 이유를 제가 설득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은 학과에서 하셔야 될 일들은 저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한테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정기 채용뿐만 아니라 수시도 특별히 좋은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드리죠.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질문 추가 질의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려서 패널 간의 과 총장님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교수님들로부터 사전 질의사항을 접수받는다고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서울 떠나기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한 건의 질문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뭐 본부 쪽에서 좀 홍보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좀 더 적극적인 질의가 있도록 좀 열심히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패널들 질문을 굉장히 좀 오래 허했는데요. 그 주된 관심이 세종 캠퍼스 특성화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의 그 관심도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을 하고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또 와 계시면서 지금 패널들하고 총장들 간의 질의 응답 시간에 질의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2분 정도 질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교수님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진행위원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네, 총장님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성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특성화의 눈높이가 고려대학교 브랜드 네임을 갖고 그걸 보고 들어온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결국은 뭐 제가 옛날에 과기대 그 총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근데 이 특성화라는 말이 저는 별로 그렇게 답답하지 않거든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과정들 여러 가지 학과가 발전하고 캠퍼스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종 캠퍼스 뭐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등록금 중에 인건비로 교직원들한테 나가는 게 한 58%에서 5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가 60%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또 특성화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 학생들 정말 질 좋은 교육을 해서 토론 교육으로 가고 그러려면 훌륭한 교수님들도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등록금 대비 인건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나 그런 걸 구축을 하게 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 세종 캠퍼스 부총장님께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1년간 쓸 수 있는 돈이 정말 전략해서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정말 전략해서 살게 되면 한 5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정도 돈 가지고 세종 캠퍼스 부총장님께서 발전 전략을 세우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시간 제약상 좀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가 줄게 되면 한 5%만 줄어도 한 15억에서 16억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종 캠퍼스 부총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 한 20억에서 30억뿐이 안 남습니다. 근데 그 재정이 남는 이유가 정말 교수님들 많이 충원 못하고 정말 학교 건물 이제 와서 짓고 하면서 그 재정을 줄여 쓴 게 세종 캠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혹시 세종 캠퍼스의 재정을 좀 더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수익 사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성화와 관련된 것들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총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한 12년 전에 여기가 독립재산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안암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원주 캠퍼스는 1년에 한 12억 정도를 그냥 행정비로 본부에 내고 있지만 세종은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그래서 그걸 달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상황은 있다. 예를 들면은 저희도 지원을 하게 되면은 세종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안암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안암 학생들이 지금 뭐 등록금 심의라든가 대학 평형을 다 그걸
심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암에 들어왔던 재원을 세종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안암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뭐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종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야 되고 저도 나름대로 뒤에서 이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그 안암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서머 캠퍼스가 됐건 아니면은 한국어 센터가 됐건 그런 데서 나오는 수익도 적지 않은데 여기도 그런 것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형태든지 세종은 세종 나름대로 잠깐만 안암만 쳐다보지 말고 세종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셔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총장은 계속 고민하면서 세종도 고려대학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정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엑스트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펀드레이징도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안암 쪽에서 개발할 때는 거기에 세종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종에 있는 선생님들이 세종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기획을 해서 어떻게 수익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야 되지 총장이 이거를 하십시오라고 갖다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암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총장이 혼자서 뛰는 것이 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부총장님 혼자서 이 세종 캠퍼스를 발전시킨다고 아무리 뛰어다녀봤자 구성원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위기라는 걸 알고 있고 배가 서서히 가라앉아 있는데 거기에 위기의식을 가져서 호루라기를 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도와서 탈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부총장님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움직여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구성원들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선생님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조직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안암보다는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계획, 여러 가지의 방안 고민하셔야 되고 밤을 새워서 논의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본부에 노크를 해야 됩니다. 본부에서 이 밧줄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제가 특성화도 얘기하고 캠퍼스화도 얘기하고 하는 거는 그러한 문화적인 기반이 형성이 됐을 때 세종 캠퍼스는 발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면 사실은 패널들께 질문 하나씩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2개에서 한 4개 정도씩 질문을 하셔가지고 원래 생각하셨던 많은 질문들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한 분 계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약학대학 최상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저희 약대에서 전용호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약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대는 6년제로 새로 신설이 되어서요. 저희 총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그러니까 약학대학이 일종의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과 같은 이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까 수익자 부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 약대에서 요청드리는 내용은 라이센스를 받는 그런 학부 약학대학의 등록금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사실상 대부분 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대학원, 일반 대학원의 등록금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사실상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총님 말씀.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반 대학원에 대한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법학전문대학원도 법학전문대학원하고 일반 대학원의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간 안에 원래 계획했던 시간 안에 딱 맞추게 되었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 뭐 마무리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예, 뭐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조금은 좀 불편하신 이야기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는 사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을 그냥 한번 했다라고 해서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고요. 사실 이 세종 캠퍼스도 우리 캠퍼스의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또 여러 선생님들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본부에서의 고려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제 세종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작게는 내가 소속된 학과 또는 우리 학생들의 20년 뒤, 30년 뒤의 미래, 또 크게 보면은 단과대학, 더 크게 보면 이 세종 캠퍼스 전체를 위해서 과연 이 내가 소속된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는 다른 데하고 달리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 직장에서 길게는 한 30년 정도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여기다 바치기 때문에 더 많은 애정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총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위 조직 하나하나가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장이 혼자서 욕심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재원을 많이 쌓아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원은 정말 지금 거의 바닥이고 어떤 면에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정도 7년 정도 등록금이 인상이 안 되고 일부 2년 동안은 인하까지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쟁대학 서울대학 같은 데는 3,700억을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는 올리지 말라고 하고 저희가 한 학기 평균 400만 원인데 서울대학 300만 원까지 서울대학도 올라갔는데 우리는 못 올리게 하면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0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작년에 QS에서 35개 영역에서 20개가 들어갔는데 정말 이건 눈물겨운 선생님들의 노력이고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열정과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갖고 짜내서 하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불공정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간절히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서로 소통을 하겠습니다만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위기에 우리가 같이 한번 뚫고 나가야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정년하고 돌이켜 봤을 때 그래도 고려대학교가 이 고려대학교의 세종 캠퍼스가 내가 자랑스럽게 봉직했던 바로 그런 학교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야지 인생에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나중 가서 아예 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호소도 하고 동조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 그걸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저도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세종 캠퍼스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저희 모든 부총장님 위시해서 모든 그 보직자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요. 한번 이 기회에 제2의 창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교수 패널 분들 그리고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